총재 스토리 12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욱 처절한 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여성 CEO의 제국이 가장 가까운 혈육의 탐욕으로 인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CEO, 하루아침에 몰락, 유산 탈취 시도 드러나다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여성 CEO의 처절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자는 누구이며 탐욕으로 얼룩진 유산 탈취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 여성의 제국이 무너지는 그날의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네시스 파마의 신약 발표 회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젊은 CEO 한지수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혁신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클리어의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녀의 곁에는 삼촌이자 부회장인 한태민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서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형님의 유지를 훌륭하게 이어가는 조카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지지하는 후원자처럼 보였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신뢰로 뭉친 이상적인 파트너. 그 자체였다. 발표회가 끝나고 이어진 축하연에서 R&D팀의 젊은 연구원 박시호는 동료들과 함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돌아가신 선대 회장의 윤리적인 연구 정신을 이어가는 한지수 대표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는 자신의 팀장에게 임상 데이터에서 발견했던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증 알고리즘이 아주 잠깐 오류를 감지했다가 자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수준이었지만요. 그의 말에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시스템 노이즈일 걸세. 결과는 완벽하니 신경 쓰지 말게. 우연히 그들 곁을 지나던 한지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미간에 아주 잠깐 날카로운 의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삼촌 한태민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지수야, 그런 사소한 건 밑에 사람들에게 맡겨두렴. 더 큰 그림을 봐야지. 그의 말에 그녀는 작은 의심을 지워버렸다. 그날 밤 축하연의 화려한 불빛이 꺼진 도시의 한적한 곳. 한태민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와 비밀리에 마주 앉았다. 그는 낮에 자애로운 얼굴 대신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데이터는 완벽하게 심어뒀나 그의 물음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데이터는 내일 아침 한지수의 모든 것을 앗아갈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좋아, 높이 날아오를수록 추락은 더욱 처절한 법이지. 태민은 와인잔을 들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카의 성공적인 발표를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완벽한 무대로 만든 것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다는 깊은 성취감에 휩싸였다. 한편 연구실에 홀로 남은 박시호는 지워지지 않는 찝찝함에 원본 데이터에 다시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접근 권한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제네시스 파마의 신약 개발 성공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한지수 대표의 리더십을 칭송했고 주식시장은 개장 전부터 기대감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는 저녁 9시 뉴스의 단독 보도 하나로 인해 비명으로 바뀌었다. 단독 제네시스 파마.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뉴로클리어, 복용 후 사망자 발생 은폐 정황, 포착, 뉴스는 폭탄과도 같았다. 방송사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원본 데이터를 공개했다. 그 데이터는 뉴로클리어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 과정에서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CEO 한지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오직 돈을 위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지목하고 있었다. 하룻밤 만에 그녀는 인류를 구원할 영웅에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제네시스 파마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킷 브레이커가 수차례 발동될 정도로 투매 현상은 걷잡을 수 없었다. 회사의 전화는 투자자들과 기자들의 항의로 불이 났고 본사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지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방송사가 공개한 조작된 증거는 너무나도 정교해서 반박할 기회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려 했을 때 서버는 이미 알 수 없는 오류로 다운된 뒤였다. 바로 그때 삼촌 한태민이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의 집무실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향해 마치 배신자라도 되는 듯 소리쳤다. 지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친 이 회사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의 그 위선적인 영위는 곧이어 소집된 긴급 이사회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신이 직접 이 위기를 수습하고 돌아가신 형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이사들을 설득했다. 공포에 질린 이사들은 그의 선동에 넘어가 모든 책임을 지수에게 떠넘기기로 결정했다. 결국 한지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든 권한은 임시 회장직을 맡게 된 한태민에게 위임되었다. 그녀의 출입 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녀의 모든 권한은 박탈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성에서 쫓겨난 폐위된 여왕이 되었다.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지수는 삼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그러셨어요? 삼촌 한태민은 차갑고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다. 지수야, 넌 너무 감정적이야. 네 아버지처럼 말이지. 집에서 푹 쉬고 있거라. 나머지는 이 삼촌이 알아서 할 테니. 한지수는 이사회실을 나와 자신의 왕국이었던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마주치자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동정, 그리고 차가운 거리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회사 정문에 다다랐을 때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분노한 시위대가 그녀를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살인자, 데이터 조작을 직접 지시했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들의 외침과 카메라 플래시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겨우 자신의 채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계란과 쓰레기들이 날아들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산산조각 난 자신의 명성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안식처여야 할 집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저택의 정문 앞은
24시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검찰의 요청으로. 그녀의 모든 개인 자산과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은행의 통보였다. 그녀는 이제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에서 단돈 10,000원도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뒤이어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절연 통보가 쏟아졌다. 그녀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은 그렇게 그녀에게서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 같은 시각 한태민은 제네시스 파마의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카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고 자신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그 위선적인 연기에 대중은 그를 위기 속의 구원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회사 내부에 남아있던 한지수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로 이사회를 채우고 회사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그는 이제 이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그는 조카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모든 것을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저택에 갇힌 채 삼촌이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키는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다가는 사회적인 죽음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저택의 모든 CCTV를 피해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왕국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쫓겨난 여왕은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유령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지수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삼촌 한태민이 비통한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희대의 사기꾼이자 살인마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까지. 절망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녀가 비상용으로 사용하던 낡은 선불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삼촌이 보낸 추격자의 메시지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뉴로클리어 검증 알고리즘이 0.7초간 손상된 데이터 패킷을 감지했었습니다. 시스템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PSW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R&D팀의 젊은 연구원 박시우였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 아주 작은 이상 신호를 기억하고 있던 단 한 사람이 자신을 믿어준 것이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희망의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인적이 끊긴 한강 다리 위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박시우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선대 회장님의 유산이 더러운 음모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캔들이 터진 직후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접근이 차단된 뒤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 기간의 서버 로그는 전문가의 소행인 듯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그의 보고는 이 모든 것이 내부의 소행이라는 지수의 확신을 증명해 주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했다. 왜 나를 돕는 거죠? 당신의 인생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과학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신념을 그리고 그의 정당한 후계자인 대표님을 따를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지수는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우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렸다. 아버지는 편집증적인 천재셨어요. 분명 공식적인 지도에는 없는 비상용 레거시 서버를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겁니다. 그 서버를 찾아주세요.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고 다시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진실을 되찾기 위한 작은 반란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다. 한지수가 숨은 곳은 그녀의 명의가 아닌 오래전 아버지가 비밀리에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그녀는 중고지만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 장비들을 설치하고 박시우 연구원과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 이제 방역의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박시우의 눈과 손을 빌려 제네시스 파마의 거대한 데이터 미로 속으로 잠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가 설계했던 시스템의 구조를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시우 씨, 공식적인 감사 로그는 전부 함정이에요. R&D 센터 지하 서버실에 하위 진단 로그로 접근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정확했고 예리했다. 박시우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데이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범인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 즉 외부의 유령 서버로 향하는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의 흔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모든 흔적은 단 하나의 서버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의 그 어떤 공식적인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유령 서버였다. 지수는 직감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둔 모든 원본 데이터가 잠들어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앞을 거대한 철옹성이 가로막았다. 유령 서버는 그녀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접 설계했던 구식이지만 완벽한 암호화 방화벽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파괴될 터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해킹 시도를 한태민이 새로 임명한 보안팀장이 마침내 감지했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있다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보안팀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해오기 전에 아버지의 난하이한 암호를 풀어내야만 했다. 시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추적 경고창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대표님, 그들이 오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수는 초조해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깊은 집중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아버지의 코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한지수가 아버지의 암호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한태민의 잔혹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이용해 조카 한지수에게 충성했던 모든 임직원들을 차례차례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영혁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그들을 몰아붙였다.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온갖 비리를 뒤집어 띄워 업계에서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무자비한 숙청 앞에 회사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제네시스 팜에는 오직 그의 사람들이나 혹은 그의 복정에 침묵하는 자들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제국을 장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닌 회사를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해외의 경쟁 제약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제네시스 파마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그의 형님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신약 뉴로클리어의 특허권을 헐값에 팔아넘기기로 밀약했다. 그 대가로 그는 수천억 원의 뒷돈과 경쟁사의 아시아 지부 회장 자리를 약속받았다. 그는 형님의 유산을 통째로 팔아넘겨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 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은 박시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수에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삼촌이 아버지의 영혼과도 같은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시우의 목에도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태민의 새로운 보안팀이 내부 정보 유출의 근원지가 R&D팀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낸 것이었다. 보안팀은 연구원들을 한 명씩 신문하며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시우는 감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수와의 통신을 이어갔다. 대표님,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72시간뿐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수는 모니터 속 아버지의 암호와 시우의 절박한 메시지를 번갈아 보았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한지수와 박시우는 낡고 거대한 아버지의 방화벽 앞에서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해킹 알고리즘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방화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했다. 시우는 초조해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보안팀의 추적이 거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코드를 바라보며 그의 사고방식을, 그의 철학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의 악보를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지수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암호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기억이란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암호의 열쇠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었다. 바로 어머니의 자장가였다. 그녀는 음표들을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방식대로 디지털 시퀀스로 변환하여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두 번째 시도였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서버는 모든 데이터를 영원히 파괴해버릴 터였다. 그녀가 마지막 시퀀스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잠시 후 철옹성 같던 방화벽이 마치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졌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다. 나의 유산이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조작되지 않은 뉴로클리어의 원본 임상 데이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비밀 연구 일지까지 아버지의 일지에는 동생 한태민의 야심과 비리를 의심하며 그를 견제하기 위해 이 비밀 서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한태민이 오래전부터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삼촌의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였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쥔 여왕의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박시우에게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보냈다. 시우 씨, 이걸 주주총회 발표 자료에 창업주로부터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몰래 넣어두세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방역의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이 담긴 폴더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한지수의 결백을 증명할 원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비밀 연구 일지를 열었다. 그곳에는 동생 한태민의 탐욕과 야심을 평생에 걸쳐 경계해 온 아버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동생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위험한 거래를 시도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동생을 내치지 못하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탓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 비밀 서버를 구축했던 것이다. 일지에는 또 다른 비밀 파티션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었다. 지수와 시우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한태민이 경쟁사인 해외 제약사 옴니젠과 비밀리에 내통해 온 모든 기록이었다. 그는 단순히 조카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는 수년간 회사의 핵심 정보를 옴니젠에 팔아넘기며 의도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려 왔다. 이번 스캔들은 그가 헐값에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었다.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탈취 시도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제국을 통째로 불태워 버리려는 배신 행위였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거대한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한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옴니젠의 CEO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내 형은 감상적인 바보였고 그 딸년도 마찬가지지.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의 모든 죄악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시우와 함께 마지막 방역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삼촌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대한 심판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아버지의 사진과 삼촌의 사진을 나란히 띄워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이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제네시스 파마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여왕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 한지수는 방역의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진실의 조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냈다. 그 파일 안에는 언론에 공개되었던 조작된 임상 데이터와 그녀가 아버지의 서버에서 찾아낸 원본 데이터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중의 마음속에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그 기자의 단독 특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제네시스 파마 스캔들. 데이터 조작인가 혹은 거대한 음모인가 원본 데이터 일부 입수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지수를 향했던 비난의 여론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태민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사가 지수가 벌이는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강행하여 회사의 매각을 마무리 짓고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었다. 한편 지수와 시우는 마지막 전쟁을 위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우는 자신의 내부 접속 권한을 이용해 지수가 만든 발표 파일을 주주총회 공식 발표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시스템 백업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심어놓았다. 그것은 적진의 심장부에 숨겨진 트로이아의 목마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수는 지난 몇 달간 입었던 어두운 옷을 벗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주었던 CEO로서의 그녀를 상징하는 흰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정면으로 싸울 것이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앞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한태민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모두가 경악한 얼굴로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지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죄인이 아니었다. 빼앗긴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당당한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전쟁터 주주총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긴급 주주총회장은 제네시스 파마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전쟁터였다. 단상 위에 선 한태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회사의 매각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의 특종 기사를 회사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루머로 치부하며 조속히 매각 안건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의장이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주주 자격으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한태민은 분노했지만 명분상 그녀의 발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수는 단상에 올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삼촌을 바라보았다. 제 매각에 동의하시기 전에 제 아버지, 창업주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발표 제어권을 쥐고 있던 박시우에게 눈짓했다. 다음 순간 회의장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수의 발표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한 자료였다. 그녀의 결백이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 서버에서 찾아낸 한태민의 모든 죄악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차명 계좌를 통해 경쟁사 옴니젠과 수년간 내통의 온 기록,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방해해온 증거들, 그의 모든 배신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전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아버지가 비밀 서버에 남겨둔 유언과도 같은 영상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제 동생 태민이가 제 모든 것을 배신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부디 제 딸 지수와 제 평생이 담긴 이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태민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이야. 저 계집애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어. 그가 지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태민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회사의 매각 안건은 즉시 폐기되었다. 지수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이사들과 이제는 경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저는 제네시스 파마의 회장직에 복귀합니다. 이제 재건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주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추락했던 여왕은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더 강하고 위대하게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